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그 ESF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울리 라스무센 사장님이 생각하는 ESF, 내가 운영하는 ESF에서 겪었던 문제점, 내가 생각하는 장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SF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실제로 보기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임신군사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ESF의 최대 장점은 이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신도 내 개체별 사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스툴은 임신도 내 개체별 사료 관리가 가능했죠. 체형에 따라서 혹은 임신 기간에 따라서 사료 관리가 가능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군사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 세밀한 사료 관리가 어렵지만 그 ES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료 커브로 입력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한 게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ESF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ESF 운영에 대해서 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옆에 사진 잠깐 보시면은 그 모든 600주짜리 농장의 임신군사의 중간에 통로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죠. 한 3.5m에서 4m까지는 조금 안 되는 그런 폭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보고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보시고는 너무 통로가 넓지 않느냐, 저 공간에 돼지를 차라리 몇 마리라도 더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ESF를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통로 공간이 ESF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ESF 공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임신 모돈들이 군사에 있고요. 군사에 들어가서 저 이제 급이기를 통해서 사료를 섭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잘 보시면 지금 먹고 있는 공간 왼쪽으로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열리면 본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이 오른쪽으로 열리면 이 통로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군사 같은 경우에는 군사지만 여러분들이 임신사에서 행해야 되는 일반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배 끝나고 바로 군사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4주차에 임신 진단을 해야 되죠. 근데 저 돼지들이 여러 마리가 한데 이제 어울려 있는 그룹 안에서 백신을 해야 될 돼지, 그 다음에 뭐 임신 진단을 해야 되는 돼지를 선별을 해내는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골라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 급이기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빼내서 진단이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분만사로 이제 입식을 해야 되는 모돈들이 이제 저 공간에 모이게 되면 공간에서 이제 저 문을 통해서 분만사로 간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서 돼지들이 저 통로 공간으로 모이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료를 먹고 이제 이 돼지가 세팅이 돼서 밖으로 빠져야 될 모돈이라면 문이 지금 이제 저 동방 쪽으로 열리지가 않고요. 이 농장은 이제 그 처음 얘기했던 모돈 700주짜리 농장입니다. 그래서 동방 쪽으로 열리지 않고, 저렇게 통로 쪽으로 열리면서 지금 통로에 돼지들이 모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돼지들이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거나 혹은 분만사로 입식할 돼지들이 저렇게 이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돼지들이 군사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배가 끝나고 이제 요거는 다시 이제 모든 600주짜리 농장인데, 교배가 끝나고 저 군사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이번 주에 34마리가 교배를 하고 임신 군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34마리가 한꺼번에 군사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돈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투쟁이 입식 당일날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이기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로 공간에서 급이기로 들어가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급이기로 들어가서 사료를 먹은 모돈이 다시 한 마리씩 군사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어가게 하면서 다른 모돈들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그 입식 당일의 투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군사와 군사 사이에 있는 통로 공간이 ESF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이제 그룹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번에 촬영해 주신 영상과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에 갔을 때 또 돈방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후보돈과 판돈이 쓸 수 있는 급이기가 각각 2칸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전체가 다 뚫려 있었거든요.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총 4개의 돈방으로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좌측에 큰 돈방, 그 다음에 후보돈용 작은 칸, 그 다음에 우측에 또 큰 돈방, 그 다음에 판돈용 작은 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중간에 벽체를 세우고 총 6개로 이제 구분을 해요. 6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ESF를 운영을 하면서 정답이 없고 우리 농장에 맞는 지금 이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6개의 칸으로 구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배를 하고 나서 바로 군사를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이제 임신기간 16주 중에 1주 전 분만사 입식을 제외하면 15주치의 그룹이 이제 돈방에 이제 수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은 후보돈 전용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5칸에 3주치 물량씩 15주분의 경산돈들이 이제 수용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방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임신돈 군사사육 기준에 보면 평사 공간과 그다음에 슬랍 공간이 일정 비율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나 오른쪽에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지풀이 굉장히 사람 무릎 높이까지 이제 깔려 있는 저 공간,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슬랍 공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 거를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추운 계절에는 돼지들이 주로 지풀 쪽에 이제 누워 있는 반면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슬랍 공간에 올라와 가지고 누워 있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A lot of time in the straw, but in the summertime it's more in the spalt area.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통로 공간으로 선별된 모돈들이 분만사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이제 그 급이기가 운영이 시작이 되면 한 점심 나절이면은 대부분 이제 셀렉션이 돼야 될 모돈들이 저 통로 공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그 통로 공간으로 모인 돼지들을 이제 입식하는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몰고 분만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입식하는 모습은 덴마크랑 우리나라랑 거의 뭐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2마리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얼른 가서 먼저 들어간 한 마리를 네, 익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ESF 운영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ESF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 ESF는 결국에는 모돈의 귀에 있는 RFID 칩을 인식을 해서 급이기에서 설정된 사료량을 떨어뜨려주는 이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모돈이 그 칩을 분식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칩이 없는 모돈 같은 경우에는 급이통에 저 ESF 이제 그 사료를 내려주는 공간에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상에서 보면은 이 모돈이 계속해서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라고 리스트가 뜨는데,
정작 이제 문제는 어떤 모던이 뭐 RFID 칩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지금 10분이 이겠구나라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저 군사 공간 안에 있는 많은 모던들 중에 그 모던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제가 이제 이 농장에 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지내면서 이 임신군사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일이 뭐냐면 RFID 칩을 잊어버린 모던을 저 군사에서 좀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렇게 이제 3개씩으로 이제 돈방이 나눠져서 한 공간 안에 있는 모던의 두수가 적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툭 터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뭐 9주치에 해당되는 모던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모던 한 마리를 찾아야 됐던 이제 그런 경험인데 그게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영상은 제가 실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 솔직하게 이제 사장님이 진짜로 이제 ESF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I will say, if I should be honest, if we should 솔직하게 말하자면 stable again here in Denmark. 내가 덴마크에서 농장을 만약에 임신사를 다시 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리 액세스 스톨 시스템으로 자기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모던들의 지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생산 성적에서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ESF 시스템을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중이다라고 이제 사장님께서 솔직하게 이제 ESF 시스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ES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후에 2029년까지 이제 군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농장들이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근데 고려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방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중간에 복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던들을 이제 급이기에서 셀렉션해내는 이제 그런 목적의 이제 그런 용도의 이제 돈방 디자인.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표를 분실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모던들을 손쉽게 돈방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기계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분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2013년부터 임신 군사가 의무화된 유럽에 실제로 한번 가서 한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군사 시스템에서 모던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서 우리 농장의 임신 군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꼭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보동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덴마크에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풍경 발전 동기화가 이 농장의 핵심이고, 아까도 잠깐 그 데이터 시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농장이 여러 가지 번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환복수나 교배복수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후보돈이 돈내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바로 후보돈 발전 동기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작년 양돈대학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후보사에서는 항상 3개의 그룹이 발전 동기화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발전 동기화 호르몬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정시급여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저 시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급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매일 공급 일정한 시간에 발전 동기화 호르몬을 급여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3개의 그룹이 이제 발전 동기화 호르몬을 투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유할 모던들하고 같이 급여 들어갈 애들, 다음 주에 이유할 모던들하고 같이 들어갈 애들,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이유할 모던들하고 같이 들어갈 애들이 발전 동기화 호르몬을 처리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후보사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공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ESF 기계가 모여 있죠. 이 기계가 뭐냐면 후보돈들이 여기서 이미 ESF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교배 후에 진단이 되면 군사로
이동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후보론을 이제 ESF 훈련시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ESF 시스템을 설명하는 분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포인트고요. 후보돈이 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군사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후보돈사에서 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동기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일날 그룹을 편성을 해서 수목금은 이제 사과 주스를 통한 이제 훈련을 하고 군사에서 이제 저 발전동기화 호르몬을 급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토요일부터 18일간 급여를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종료가 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5일이 아니라 6일에서 7일 뒤에 중단을 하고 6일에서 7일 뒤에 이제 발정이 와서 교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요일날 종료를 했을 때 수목금토일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보통 이제 교배가 들어가서 일반 이유모돈들하고 같은 날 이제 교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명만 하지 말고 그 발전동기화 호르몬을 군사에서 먹이는 모습도 좀 하나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사과주스 훈련이 된 후보돈들은 군사에서 발전동기화 호르몬을 저런 식으로 이제 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핑계를 대시는 것처럼 우리 농장은 후보돈 스토리 없어서 발전동기화 호르몬을 급여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다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요. 3일간의 사과주스 훈련 뒤에는 얼마든지 저런 식으로 군사에서 발전동기화 호르몬을 급여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후보돈 발전 동기화가 중요한 이유, 꾸준한 갱신은 결국에는 후보돈 발전 동기화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셨지만 주당 6마리에서 7마리가 계속 도태가 되거나 질병 때문에 폐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까 그 2020년하고 2021년 생산 자료를 비교한 거에서 보면 모든 회전율은 오히려 2021년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결국엔 꾸준한 갱신이 후보돈 동기화를 통한 꾸준한 갱신이 결국엔 핵심이고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모돈 700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루이스 시사님도 말씀하셨죠. 이제 45% 갱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45%에서 46% 갱신을 꾸준하게 매주 6마리에서 7마리의 후보돈이 들어가면서 문제되는 모돈, 그다음에 폐사된 모돈, 도태된 모돈들을 대신해서 갱신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질병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이제 그 생산 부분에서 일정하게 교배 복수나 아니면 분만 복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함께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다음에 사장님이 직원들의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하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농장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거,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동물복지나 아니면 항생제 사용 규제로 인해서 충분히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게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몇 년 뒤에 우리한테도 닥칠 문제였기 때문에 좀 같이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첫 부분의 전반부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농장의 꾸준한 생산성의 배경은 결국에는 후보돈의 적극적인 갱신, 그다음에 그 적극적인 갱신도 아주 균일하게 매주 일정한 두수가 계속해서 이제 후보돈으로 이제 또 모동군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동기화가 핵심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덴마크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혹은 이분들이 잘못 이제 스텝을 밟아가지고 했던 그런 실패 사례들 같은 경우가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이제 또 겪어야 될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닥칠 그런 문제에 대한 정답을 사실은 우리보다 그런 문제들을 먼저 겪었던 덴마크나 스페인이나 혹은 선진 양동 국가의 실패의 경험에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덴마크 편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